정밀의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성의료 질환의 정밀의료 분야 현황을 보게 되면 제품과 정책에 있어서 실은 예방관리와 관련된 서비스가 미흡하고 비대면 의료 서비스도 미흡하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런 원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실은 국내 보건의료 체계에서의 그 특성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체계는 건강보험이 단일 보험자로서 당연 지정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책정을 하고 있고요. 건강보험 수가는 진단 치료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수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비교 국가의 경우에는 고용주, 기업이죠. 민간보험, 그리고 공보험에서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관리에 대한 수가를 지원함에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그런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플레이어들에 대한 혁신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디지털 치료제, 비대면 의료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실은 기존 플레이어들이 좀 반대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기존 플레이어들은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시적으로 많은 반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의 효과성, 안전성에 대한 미확보도 실은 반대의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교 국가들은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실은 이런 원격 의료를 통한 허용, 별도 수가 채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밀의료 방향으로 나가는데 실은 많은 진척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좀 다른 부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정밀 의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 등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또한 기존의 효과성, 효율성이 입증이 되어야 수가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보험 수가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런 임상 데이터 부족으로 효과성, 효율성 입증이 어려운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의 확보가 실질적으로 정밀의료 활성화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 부분들을 정리를 한다면 수가 책정과 효과성,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재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임상 데이터 발생을 통해서 효과성과 수가 책정에 대한 부분들을 접근을 하게 된다면 스타트업에 대한 재무 건전성 확보하는 부분, 기존 플레이어 참여에 대한 활성화가 되는 부분, 서비스 제품 신뢰도를 확보하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비대면 의료 혹은 정밀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의료에 대한 적정 질환 범위들을 설정을 하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적정하게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수가 체계, 비대면 진료 수가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보되는 데이터 등이 정밀 의료의 근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밀 의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총합되는 것을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 특별히 그 경우 중에 하나인 메디컬 트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놈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아시죠? 유전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유전체 외에도 이런 외부 환경에 유출됐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변화 등을 엑스포좀이라고 얘기하고요. 에피지놈이라고 하는 부분들, 후생 유전체, 태어난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미생물의 총합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메타볼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사체입니다. 지질이나 당류 등 이런 대사 전달과 관련돼서 활용이 되는 부분의 총합, 그리고 프로테옴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백체인데요. 이런 우리 몸속에 있는 단백질의 총합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크립톰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사체인데요. 이런 우리 몸에 있어서 모든 전사하는 것은 RNA인데요. 이런 RNA의 총합을 의미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오믹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분석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혹은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정밀 의료라고 하는 부분이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근데 유전체가 지놈을 포함한 여러 오믹스 데이터들이 이런 정밀 의료에 대한 근간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바이오 센서, 이미징, 이미징이라고 하면은 우리 뇌 MRI 영상 같은 경우에 치매와 관련된 부분의 변화 등을 측정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이오 센서는 라이프 로그, 우리 생활 습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센서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셜 그래프와 같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총합이 되었을 때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줄여서 메디컬 트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트윈의 아이디어는 데이비드 갤런터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요. 거울 공간 모델, 정보 거울 모델 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분야가 첫 번째로 적용이 됐던, 실제로 적용됐던 부분은 나사 2010년도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우주선의 디지털 시뮬레이션을 구축하는 데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개념 모델이 확정이 되고 물리적 소스, 가상에서의 물리적 제품과 이에 대한 디지털 표현, 그리고 데이터와 정보의 흐름 등이 정리가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인체에 적용이 되었고, 인체에 적용된 부분을 우리는 메디컬 트윈이다라고 변경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야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영역 혹은 정밀 의료와 관련된 영역에서는 만약에 국소적인 질병 징후를 갖고 있는 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환자는 메디컬 트윈의 수천 개의 질병 관련된 변수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산적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에 따라서 무제한으로 이런 나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트윈이고요. 디지털로 표현한 트윈들의 수천 개의 약물들을 접목을 시키는 것이죠. 디지털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결국 우리는 그것을 모의치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모의치료를 통해서 정말 나한테 정확하게 잘 맞는 그런 약을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디지털 메디컬 트윈의 적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말씀드린다면요, 우리 청취하고 계시는,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혈압약은 여러 가지 기존 그런 머티리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심장을 느리게 뛰게 한다든지 혹은 소변을 보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혈압약이 있는데요. 나한테 맞는 혈압약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먹어보고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의 치료를 통해서 나한테 정확하게 잘 맞는 약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가고자 하는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슨, 개인 맞춤형 의료 혹은 정밀 의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은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막 개발하고 있는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멘스, GE, IBM, 다소, NHS, 디지트윈스, 필립스 등에서 각각 이런 메디컬 트윈과 관련된 업무 등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이 분야가 다소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21년 제5차 보건의료 데이터 혁신 포럼에서 발표가 된 부분인데요. 심장과 관련된 디지털 트윈, 메디컬 트윈을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메디컬 트윈, 심장의 트윈을 통해서 심장에 대한 질환 혹은 또 이런 심장에 들어가는 스텐트의 개발 혹은 우리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을 때 판막과 관련된 치료 방법의 개발 등과 관련된 부분에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런 메디컬 트윈딩이 현재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메디컬 트윈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한 결정할 때 활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자 감시 장치를 웨어러블 디바이스처럼 작은 형태의 디바이스로 만들 때도 메디컬 트윈이 운영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수술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특별히 수술에 대한 리스크 평가, 위험도 평가를 할 때도 이런 메디컬 트윈들이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메디컬 디바이스에 대한 설계, 최적화하는 부분에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약물에 대한 개발, 그리고 복용량에 대한 최적화하는 부분도 이런 메디컬 트윈을 통해서 정밀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런 레귤레토리 디시전 메이킹, 규제와 관련된 부분의 의사 결정에도 메디컬 트윈이 활용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의 정밀의료라고 하는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의 편익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앞서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지속적인 임상시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상시험을 통해서 적응증도 늘리고 또한 안전과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도 받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각 병원마다 임상시험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런 임상시험 센터를 통해서 이런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마련이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기업에서 임상시험을 통해서 많은 자격증을 확보를 하고 또한 확보된 데이터를 통해서 향후에 제품을 인증받는 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하나 쌓였을 때 정밀 의료가 발전하고 적용이 되는 데 있어서 근간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법제도가 실질적으로 정밀 의료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 이슈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밀 의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보급이 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보면은 이런 하이테크법에 의해서 의료정보기술에 대한 경제적 활용들을 명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또한 이 데이터의 2차적 활용과 관련돼서도 커먼 룰에 따라서 포괄적으로 동의한 부분들은 2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건의료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는 법률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미국은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라고 하는 HIPAA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고 또 이 부분이 잘못 활용이 됐을 때 징벌적인 부분들도 다루고 있고 하는 걸 통해서 실은 이 데이터 활용 촉진을 하고 있는 법 체계를 미국은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런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법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디게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빨리 법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개정이 되고 정착이 되어서 이런 보건 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환자의 편익도 늘어나고 또 산업도 발전하고 하는 부분으로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정밀 의료와 관련된 부분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